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수학 문제풀이 이거 딱딱한 거 말고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 구독자층이 사실은 7, 80% 거의 8, 90%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나이대를 살펴봤더니 어머님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히 저학년 아이 아니면 곧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30대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은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유아 때부터 이렇게 수학을 잘할까. 제가 특히 어머님들께 이거를 진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학원이나 학교 뭐에 가면 그래서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을 받아왔을 때 아이의 그 수학 공부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점을 발견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단점을 꼬치꼬치 찾아서 그거를 지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화면에 비친 요 설문조사는 그 포만원이라는 대형 수학 커뮤니티, 그 입시 사이트죠. 그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도 많고요. 일부 초등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 학생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조사해보고 제가 조금은 그래도 놀란 사실이 있어요. 당연히 2번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 장점을 얘기해주면서 단점 같은 거는 좀 강도를 세게 하기보다는 좀 서서히 덮어주면서 단점을 이렇게 고쳐라. 당연히 이게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쓴소리를 팍팍 해주거나 그러니까 단점만 골라서 얘기해주는 선생님을 원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 여기에 되게 충격을 저는 받았어요. 왜 이런 충격을 받았냐면은 실제로 쓴소리를 팍팍 해주거나 단점만 골라서 얘기해주는 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정신 차리고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분 영상을 제가 많이 시청을 하는 편인데요. 꼭 이분뿐만 아니어도 저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난 100년간의 심리학자들이 그 상대방의 단점을 막 찾아서 코칭해주고 설득을 시켜주려고 이게 안 좋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점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도 지금까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기르는 나이까지 많은 그 세상에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단점은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자, 그 정도로 이 단점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 어떡하세요? 아이, 초등학교 학생 아이를 봤을 때 수학 공부 할 때마다 단점이 보일 때마다 그 단점을 지적해 주는 거 그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단점만 지적하는 것이 왜 안 좋은지 일단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수학 공부 잘해야 되겠다. 또는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아니면 혼나기 싫으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완벽주의 같은 이런 강박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 아이의 단점을 지켜보라는 얘기냐? 저는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단점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고쳐 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야, 너 단점이 이거야.
잘 학교에서 90점을 받아온 애 보고도 너 이거 실수하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치는 건가? 자, 뇌과학자가 말씀하신 그 방법에 의하면은 단점을 그렇게 막 코치코치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가진 그 장점 있잖아요. 장점을 먼저 확대시켜주고 단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없애 나가다. 요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게요. 우리 아이는 사고력이 우수한데 푸는 속도가 느리다. 자,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죠. 속도는 굉장히 근데 빠른데 실수가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요.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진도가 느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도 빠르고 정확성도 높은데 또 심화를 못 푼다. 자, 어머님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시나요? 사고력이 우수한데 속도 느리면 너 속도 느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는 속도가 느려. 이 단점을 굉장히 부각시키잖아요. 자, 푸는 속도 실수. 그래서 푸는 속도 많고 나름대로 장점이에요. 근데 실수가 느리다. 또 진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장점은 다 감춰주고 그 단점만 막 부각시켜요. 왜냐면은 이거 더 완벽한 점수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도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심화 문제도 잘 풀어야 되고 빨리도 풀어야 되고 정확성도 높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겹치는 애가 사실은 최상위권이죠. 근데 요러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은 이 단점들만 없으면은 최상위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단점만 부각하는 게 왜 악영향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고력이 우수한데 푸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속도 느린 것만 막 타박을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도 빨리 하는데 무신 집중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력 우수한 거 다 잃어버리기 쉬워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엄마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욕구의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단점 없애더라고 그 애가 가진 장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 단점들이 고쳐질지도 몰라도 그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이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확성도 높고 진도도 빠른데 실수도 없는데 심화 문제를 단지 못 풀어. 그런데 엄마 또는 선생님이 자꾸 이걸 강조해. 그러면 심화 문제 푸느라고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진도 빠르던 애가 느리게 되고 정확성도 좀 더디게 한다든지 진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심화 문제 푸느라고 오히려 시험 문제들 있잖아요. 기본 개념들 소홀히 하게 되니까 실수도 작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잘하고 있는 거는 유지할 수 있게 좀 해주고 대신 단점을 얘기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 좋은데 심화를 못 푼다라고 하면 박문호 박사님은 습관화를 먼저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심화 문제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왕창 심화 문제를 풀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심화 문제를 한두 개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심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아이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당장 이게 단점이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심화 문제를 처음에는 조금씩 던져주면서 그 다음 날도 얘기하고 그 다음 날도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도 알게 되는 거죠. 심화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엄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도도 빠르고 정확성도 높고 이거는 칭찬을 해주네. 아 그러면 이것도 가지면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가는 이렇게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단점만 지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아이가 가진 장점까지 몽땅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단점만 부각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무결점이라 그러죠. 무결점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점을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수학 탐정이 주로 어머님들을 위한 수학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거기에 대한 영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